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특히 이제 여러분들 앞에 그 진단하셨을 때 내가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인관계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코로나19에서의 뭐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우리가 좋은 좀 더 내가 원하는 대인관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즘 어떤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어떤 생각들을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지, 뭐 대인관계 아니더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 하트 모양의 시트지를 하나 그렸는데 뭐 이렇게 맞추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요즘 내가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써볼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게 나의 뇌다 이러면 이 뇌 안에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할까? 저는 요즘에 뭐 운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코로나 이후에 거의 그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건강해졌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뭐 그런 고민들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 운동, 그 다음에 뭐 관계, 저는 사람 관계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저희가 이제 그 청소년들한테 조금 이걸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뭐 게임, 스마트폰, 공부, 학원, 심심, 계획대로 안 되면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네요. 저보다 더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을까? 아마 이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 분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특히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많은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 학교를 이제 그만뒀어요. 그래서 학교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좀 더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약간 그 시기에 딱 코로나가 딱 걸어진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발발을 하면서 아무래도 학교에 있을 때는 루틴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밖에 있다 보니까, 밖에 나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을 간다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다른 다양한 활동들, 뭐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되게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주로 했던 게 이제 SNS로 그런 커뮤니티 안에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점들도 많이 있었대요. 왜냐면 좀 더 자기랑 비슷한 주제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았지만, 뭐 전국에 있는 사람들과 좋았지만, 그런 사람들과만 있다 보니까 정보가 약간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너무 심하게 강해지는, 뭐 예를 들어서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또는 뭐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계와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자인데 남성에 대한 어떤 불편한 감정들을 가진 친구들이라면 뭐 이게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았었는데, 이제 커뮤니티를 하면서 좀 더 그게 증폭이 된다라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제가 상담했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학교를 나와서 좀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규칙적인 활동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살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던 중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돼서 이제 고민을 하는 친구들과 좀 더 많은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이 조금 더 강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들이 이제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어려움들이 조금 더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대인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워낙 좋아해서 굉장히 모임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모임이 사실은 이 코로나 이후로 할 수 없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굉장히 제가 원하는 사람들만 좀 더 만나게 되는 소그룹 모임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좋았던 거는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랑 코로나19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비대면으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이런 경험들도 하게 되고 비대면으로 책도 같이 읽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좀 친한 친구들과 좀 더 깊어지는 그런 경험들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변화했을까? 그리고 특히 어떤 것들이 조금 어려울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친구라든지 선후배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친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친구들과 좀 더 친밀해지기가 조금 어렵다.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깊이 얼굴을 보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뭐 마음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사실 줌을 통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같이 있음으로써 같은 활동을 함으로써 특히 이제 뭐 운동을 좋아한다라든지 활동을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로만 얘기하는 걸로만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같은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친해질 수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사실은 외롭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외롭고 고독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MZ 세대일 것 같은데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SNS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글을 올리면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글을 올렸을 때 거기에 좋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누르잖아요. 이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남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런 소통이라는 것이 깊은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어느 순간에 자기 고민이나 이런 마음들을 깊이 토로하고 그러기가 어려운 한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친구들이 많이 외로움을 느낀대요. 그래서 MZ세대들은 모든 사람들과 다 소통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고독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는 모르겠어요. 연구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갖게 되는 외로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외로움들을 많이 경험한다라고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의사소통으로 인한 답답함,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 내 뭐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나면 굉장히 많이 해결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아무래도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의 지금 현재 대인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있어요. 내가 있고 지금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나라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현재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떤지, 친한 친구는 누구인지, 뭐 예를 들어서 주로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코로나 이전에 나의 대인관계는 어떠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잠깐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지금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 그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랑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전에는 자주 만났는데 지금 현재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와 비교했을 때 나의 친구 관계, 대인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어떻게 변하셨어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깊이 얘기할 수 없는 소그룹으로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많이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더 내가 만나고 싶은, 좀 더 내가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좀 더 깊은 만남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부산으로 이사 오면서 만날 수 없었던
얘기할 수 없었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다시 맺어지는 비대면 상담부터 비대면 소통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경험들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관계에 만족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래서 혹시 지금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다라고 체크가 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원하는 대인관계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변화하고 싶어하는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여기까지 체크해보고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러면 자, 변화하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내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그 점검해야 되는 거, 문제가 무엇인지 좀 더 나은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다음 시간에 제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